자,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창밖에는 봄비가 아주 토닥토닥 잘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가 오면은 겨울 내 땅속에서 잠자던 여러 식물들이 이 단비를 마시고 이제 또 잘 자라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희 올가나 스토리 차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2010년도 차를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댓글창을 이제 막아 놓으니까 거기다 이제 못 써서 저희들 개인 그 채팅창으로 많이들 연락이 오세요. 그 올가나 스토리에 보관되어 있는 차를 좀 소개해 달라. 근데 그 이제 말씀은 참 고마워요. 저희들이 고맙지만 저희들은 원래 원칙상 온라인으로는 판매를 안 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이해가 깊으신 분들은 뭐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인연이 짧은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차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가 많은데 다음 시간에 제가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이차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 어떤 잘못된 정보에 빠져서 올바른 차를 그릇된 차로 잘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차로.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저희들 그 박물관에 있는 2010년도 차를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고, 가능하면 앞으로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원하시니까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소개를 좀 가능하면 많이 쉽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3월 이제 초쯤에는 제가 이제 또 중국을 들어가야 돼요. 원래 이제 차를 또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공장 사항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좀 자주 들어가야 되는 그게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매년 코로나 전에 매년 우리가 차산 문화 탐방을 했었는데 거의 한 3, 4년 못 했죠. 왜냐하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번에 비자도 알아보니까 관광 비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일반 여러분들이 관광 회사를 통해서 중국 관광 가는 거는 쉬워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하고 같이 차산을 가거나 저희들 공장 방문을 하려면은 그건 관광이 아니거든요. 개별 방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자는 아직도 조금은 까다롭더라고요. 전에보다는 작년보다는 많이 이제 누그러졌지만 뭐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요번에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할지 한번 연구를 한 다음에 올 봄부터 가능하면은 어 이렇게 선착순으로 제가 우선 주변 분들하고 우선 들어가야 될 분들 먼저 모시고 가서 그 차 문화 차원에서 한번 현지를 둘러보고 오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끝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게 이 결정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리고 판단을 내려야 될 일도 많고, 예, 다 그런 거 그렇게 사시죠. 예, 내가 원치 않는데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일, 예, 그런 일들이 이제 있다 보니 사람 사는 게 또 항상 순탄하지만 않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좋은 차 한 잔 마시면서 그 거북한 그런 마음 속에 들어있는 찌꺼기를 이렇게 잘 씻어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차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차는 2010년도 대설산 차입니다. 중국말로는 따설산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시중에서 이 대설산을 구매해서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구입을 해서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예전에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은 지금 한 드셔보시면은 지금 이제 2010년도니까 14년이 흘렀죠. 예, 차가 굉장히 많이 변화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예요? 아주 차물이 순정하면서 약간 농해졌어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순정하면서 농해졌다. 그래서 역시 좋은 차산에 좋은 원료로 만든 차는 뭔가 포스가 다르다. 시간이 흐르면은. 예. 그래서 예전에 구입하신 분들은 한번 이게 뜯어서 엄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2010년도 따설산, 대설산은 제가 아마 거의 최초로, 또 늘 내가 차 만든 걸, 우리 집에 있는 걸 내가 최초라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검증을 잘 해보세요. 2010년도 대설산 차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저희한테 문자를 주시든지, 왜 댓글창은 제가 거의 닫아버리기 때문에 댓글에 이렇게 써서 우리가 막 대화도 나누고 하면 좋은데, 또 이건 뭐 또 얘기가 다른 길로 빠져, 여러분 아시죠? 택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다 댓글 거는 사람, 그리고 차 좀 배웠다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차를 좀 배웠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또 가르치려고 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걸 일일이 반박하고, 뭐 서로 자기한테 안 맞는 거를 보면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누구라도. 그래서 안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댓글창을 닫아놨으니 여러분들이 그런 점 이해를 해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 회사 그 번호로 그 어떤 필요한 내용, 알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시면은 또 상세히 알려드릴 거고, 또 하나는 가능하면은 시간을 좀 내서 이렇게 방문을 해 주시면은 같이 차 한잔하면서 두run두룬 많은 넓은 얘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겁니다. 페이스 바이 페이스, 얼굴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게 최고입니다. 예. 조금 귀찮다고 해서 대략대략 쉽게 하려면은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페이스 바이 페이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부산에도 지원이 있어요. 잘 모시는 분도 많더라고, 아직까지. 있는데, 부산에도 지원이 있으니, 저기, 경남이나 부산 쪽 분들, 시간이 없어서 여기 못 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부산에, 저기, 남구에 보면은, 문화회관, 남구문화회관에 보면은, 그 입구 쪽에 저희들 그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있고, 또 재성동에도 있고, 그래서 어디든 여러분들이 찾아가기 편하신 데 가셔서 차를 한번 마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2010년 대설사는 여러분들이 이따 보시겠지만 단순한 대설산뿐이 아니라 이 대설산을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험준한 길을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정말 오리지널 대설산이라면은 어떠한 환경에서 이 차가 채취가 되고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도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차를 사서 그냥 이게 맛있냐 맛없냐, 뭐 가격이 비싸냐 싸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거에만 몰두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저희들 차 오리지널 대설산 차를 오늘 이제 소개 드리면서, 그 대설산 차산에 가기까지의 또 다른 차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차산이 있어요. 또 거기에 얽혀 있는 비밀,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풀어줄 테니 여러분들이 오늘 대설산 차를 구경하시면서 또 다른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도 없는 기회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많은 유튜브를 보시겠지만 그 유튜브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전혀 차 생활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차를 대할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 대설산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설산입니다. 대설산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비닐에 씌워놨죠. 씌워놨는데 이거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 여기는 비닐로 씌워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가끔 어떤 분들은 향수를 너무 진하게 뿌리고 오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거는 식품이잖아요.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식품. 그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소비자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소비자한테 그 돈을 내는 가치만큼 차를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데나 던져 놓고 뭐 아무 잡냄새 들어가게 한 차를 돈을 받고 판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 바깥에 나와 있는 차는 가능하면은 비닐로 다 씌워 놨어요. 그것도 이제 연도수가 좀 오래된 거 이런 것들은 비닐로 더 씌워 놨죠. 냄새가 배이는 것을 차단하고 어쨌든 차 본질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뜯어보면은 자, 그 당시에도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정식 수입을 다 했어요. 벌써 14년 전에도 수입을 다 해서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자, 열어볼까요? 자, 요거는 저희들이 샘플로 이미 한번 개봉을 했던 거라서 이렇게 이제 쉽게 개봉이 됩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색깔도 아주 엷은 초콜릿색으로 잘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걸 푸니까 향이 아주 그 화향이 확 품어져 나와요. 자, 요렇게 저희들 대설산 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 그 당시 만들었던 특별한 내비가 있어요. 나중에 구입하시는 분들 읽어보시면 여기에 대한 또 사연이 많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향이 정말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차의 표면을 보셨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차 표면을 한번 보시면은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잘 익어가는 그 색깔을 볼 수가 있어요. 요것은 이제 뒷면입니다. 뒷면인데 뒷면도 보면은 아주 골고루 똑같이 깨끗하게 아주 잘 익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차를 우리고 낸 찻잎입니다. 예, 차탕색도 아주 맑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편을 이제 뜯어서 속까지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속도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들 그 대설산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이차 생활에 정말 필요한 중요한 팁을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보이차를 받으면은 가끔 보면은 보이차에 보면은 이거는 물론 지금 없어요.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얇게 하얗게 군데군데 이렇게 묻은 자국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대부분 이제 분들은 깜짝 놀래요. 곰팡이 피었다고. 물론 이제 곰팡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곰팡이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위에 살짝 흰색이 살짝 이렇게 이제 묻어 있는 거. 이거는 왜냐면은, 알다시피 이 종이, 자, 이것도 보면은, 여러분 어떤가요? 여기 보면은, 끝에, 누렇죠? 예. 그래서 차에는 뭐예요? 특히 생차에는 차유가 배어 나옵니다. 오랜 10년씩 이렇게 두면은. 그러니까 특히 이게 편을 차곡차곡 쌓아서 7편을 딱 묶어서 대나무 죽순으로 묶어서 딱 올려놓으면은, 눌려서 여기 이 차 자체에서 우리가 차기름이라 하죠. 차유가 배어나요. 그러다 보면은 이 종이가 그 차유하고 붙어버려요. 그래서 10년씩 막 이래 넘은 차들은 그 이제 우리가 차를 먹으려고 오픈하면은 이 종이가 여기 들어붙어서 그렇게 하얗게 뭐 곰팡이 핀 것처럼 그렇게 종이가 묻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 소비자가 경험이 없다 보니 이 위에 약간 흰색이 있으면은 어머 이거 큰일 났다, 곰팡이 피었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 곰팡이하고 이 종이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곰팡이 같아요. 그래서 차에 그렇게 오래된 어떤 경험이나 어, 이런 적이 없는 분들은 그걸 곰팡이로 이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 있는 그런 솔 있죠? 솔로 이렇게 이렇게 털어내면은 깨끗하게 털려요. 물론 그래도 약간 지문 남듯이 살짝 남긴 한데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짜 곰팡이가 피었다 해도 위에 살짝 그렇게 10개 그것도 조금씩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차에. 오히려 뭐예요? 역설적으로 그 차는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보관이 잘 된 차예요. 살짝 그렇게 곰팡이 일어났더라도. 단 뭐가 문제냐면은 이걸 드시기 위해서 이걸 뽀개잖아요. 안에까지 곰팡이가 흰 곰팡이나 검은 곰팡이나 회색 곰팡이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가 있다면은 그 차는 이미 품질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곰팡이라도 겉에 살짝 묻으면은 오히려 이거는 내 입장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살짝 연하게 살짝 곰팡이가 정말 배어 있다면 그 차는 오히려 보관이 정말 잘 된 거다. 왜? 보이차는요, 섭이 적당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그게 한 2년, 3년 만에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섭이 가하죠. 근데 한 10년 넘었는데 내가 10년 동안 보관을 해놨다가 끄집어내서 펼쳐보니까 그렇더라. 그거는 아주 보관이 잘 됐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메주를 한번 보세요. 옛날에 메주 어떤가? 메주를 집으로 엮어서 시골집에 이렇게 매달아 놨다가 장을 담을 때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면은 회색 곰팡이, 검은 곰팡이, 흰 곰팡이 다 뒤섞여 가지고 굉장히 많이 막 곰팡이가 막 일어나 있죠. 그 메주를 못 먹나요, 우리가? 다 씻어내고 장을 담 거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오히려 그게 우리가 이제 그 회색 곰팡이 그런 건데, 검은 곰팡이도 마찬가지고 씻어내고 장을 담그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게 메주가 잘 떴다, 소위 이제 지금 우리 저걸로 얘기하면은 발효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메주가 썩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물론 차는 그거하고 달라요. 다른데 차가 메주같이 속에까지 뽀겠는데 속에까지 막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은 이것은 차는 이거는 거의 끝났다, 차로서는. 단 방금 얘기했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표면에 살짝 그냥 일어난 거,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 차 한번 드셔보세요. 전혀 그런 자국이 없는 차와 자국이 있는 차 먹어보면 맛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맛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그리고 몸속에 들어가면 느낌도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자, 이것은 차 생활을 정말 오래 하고 보이차를 많이 다뤄봐야만 이걸 느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섭이 굉장히 높은 곳에 들어가서, 섭창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섭이 속에까지 침투해서 푹 이렇게 된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이 얘기 꼭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표면에 이렇게 보고 탁탁탁 다 틀리면은 문제 없네. 얘는 참 섭도 적당히 잘 들어갔고, 그 섭이 생기는 이유가 섭이 엄청나게 많아서가 아니고, 일반적인 정상적인 섭이 있어도 한 군데다 보관을 계속 해놓으면은 그 섭이 쌓이고 빠져나갔다 들어갔다 빠져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살짝 섭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곰팡이가 살짝 썰을 수 있어요.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 꼭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이제 여기 고객분들도, 우리가 차를 사가면 이거 뜯을 수가 없잖아요. 고객 거니까. 뭐 한 10년, 15년 막 이렇게 보관된 거는 그냥 그대로 표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아까 종이에 의해서 일어난 하얀색 이런 거 보고 기급을 하고 전화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설명을 해도 찝찝한 거예요, 그분은. 왜? 차에 대한 깊이가 없어서 그래요. 잘 모르니까.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그래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반품을 해버리죠. 더 이상, 왜냐하면 설명을 해봐야 그 차를 구매하시는 분이 차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설명해봐야 뭐에 오해만 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리턴을 시켜버립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그런 차가 굉장히 맛도 좋고 발효가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노차 드시는 분들. 이 속에까지 곰팡이가 침투해서 막 곰팡이 냄새가 뭐 엄청나게 나고, 속에 보면은 막 흰색, 까만색, 회색 곰팡이가 잔뜩 끼어 있는데도 그걸 좋다고 드시잖아요. 노차 드시는 분들은. 내가 볼 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이차를 대하는데 팁을 가지시면 좋고, 집에서도 보관해 놓으셨다가 한 10년, 15년 후에 뜯으면 반드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곰팡이 균이 깊이 못 들어가게 가끔씩 한풍을 해줘야 돼요. 적당하게 바깥에서만 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보이차가 잘 익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병차를 단지 안에 넣어 놓으신 분들은 그 곰팡이가 겉만 쓰는 게 아니고, 끝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속에까지 침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병차는 가능하면 단지 안에 넣지 말라는 게 나의 소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좋은 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 또 딴 데 가서 뭐 이상한 얘기 듣고 뭐 그게 그렇다네 맞네 안 맞네 해봐야 여러분들 스스로 참 또 쓸데없는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니, 하여튼 제 얘기 잘 들으시고 보이차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2010년도 대설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설산을 가기 위해서는 이 곤륜산이라는 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곤륜산에 들어가는 초입이고, 이 곤륜산에 있는 차나무는 1000년 이상, 1500년, 2000년 이상 된 곳도 많아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이미 그 홍콩의 유명한 그 배우들이 차나무들 하나하나 다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게 채취를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이 차나무는 엄청나게 오래됐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잡으려면은 한참 뒤로 멀리 가서 잡아야만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 차나무들은 다 소엽종이고, 이 차나무에서 채취한 찻잎으로는 차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중에서도 뭐 곤륜산 고차수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진짜냐 가짜냐를 자꾸 가리기 전에 구매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친하신 분한테는 이 곤륜산의 차는 절대 사지 마라,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참고로 하시면 좋고, 단지 보시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역사를 가진 차나무들도 있다. 이 차나무는 아무리 차를 오래 한 사람들도 가서 아마 구경하기도 힘들고 또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는. 대부분이 뭐 상인들은 자기하고 관련 없는 돈이 안 되는 지역이니까 가진 않겠죠. 지금 보이는 이 달걀은 야생 닭이 차나무 밑에다 이렇게 에, 이렇게 알을 넣은 그런 계란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차산에 갔을 때 이제 이거를 좀 수집을 해서 저녁에 잘 삶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만큼 깊어요. 야생 닭들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옛날의 야생 닭들이 그대로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뭐 곤륜산, 고차수 이래가지고 또 막 구매를 하시는데 뭐 그 아래 들은 찻잎은 어디 건지는 저는 뭐 내가 알 수가 없으니 일단 곤륜산 이런 고차수림의 이 고차수는 만들지 않는다. 그 말씀만 내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보시면은 굉장히 그죠? 나무들이 막 이게 카메라에 담겨서 그런데 어마무시하죠. 이것도 이제 그 차나무, 큰 차나무. 앞에 보면 큰 항로가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촌민들이 해마다 여기 와서 이제 제를 지내는 거예요. 이 차나무, 밑에서 향을 피워놓고. 그래서 여기는 뭐, 알다시피 완전한 자연 야생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가, 이걸 우리가 무가를 해요. 중국에서는 무가라는데 이런 것도 차산에 이제 나무들이 있는데 그걸 아무라도 이렇게 따서 먹어도 돼요. 그래서 계절 좋을 때 가면은 운 좋게 잘 익은 무가를 따서 이렇게 자연산 무가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차산도 깊고 또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가다가 목마르면은 이렇게 무가를 하나 따서 이제 또 이렇게 껍질만 깎아서 먹고 지금 이렇게 제가 그 포즈를 취했는데 그 무가 나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얘가 익으면 얘도 노랗게 변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약간 노릇노릇한 건 따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대설산에 가는 곳이 해발이 3,429m인가 이래요. 최고봉이. 3,429m 맞춰요. 그래서 보시면은 야생 그대로예요. 여기 이 마을 주민들도 옛날 그대로 우리나라 진짜 50년대, 60년대 시구의 어떤 생활, 이렇게 보리밭도 있고, 그리고 야생 꽃잎들이 이렇게 막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차도 좋지만 이렇게 우리가 차산 탐방을 해보면은, 야, 차로 인해서 참 엄청난 전경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 요거는 이제 밑에 마을, 아주 뭐 가구도 3가구, 4가구 있는 마을이에요. 마을에 이제 안개가 이렇게 끼어 있는 거고, 여기서 좀 더 높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위에서 이제 내려다 보면 이렇게 안개가 아주 멋있게 운무가 끼어 있죠. 자, 이러한 곳에서 자라는 찻잎을 가지고 우리가 차를 만든다면은 얼마나 신선하고 좋겠습니까? 우리가 2010년도에 만든 대서산차가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이 대설산은 지금 중국에서는 그 국가 자연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내가 갈 때 이때만 해도 지정은 했지만 그렇게 관리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왜 이곳에 있는 차나무는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그냥 모수종. 중국에서는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차나무의 기원이라고, 기원. 최초로. 차나무의 기원이라는데, 차나무가 나중에 보시면은, 나무가 우리가 보는 차나무하고 이 나무의 둥치가 달라요. 색깔이. 한번 보세요. 붉게 보이죠? 예, 맞아요. 다 붉어요, 차나무가. 저도 중국에 차사를 엄청나게 다녔지만, 이런 차수종은 처음 보고,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해야겠다 좀,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한테 도움을 줘야겠다 해서 제가 중국의 과학자들, 그 당시 각 학교에 있는 교수들 8명을 끌고 그 다음 해에 제가 여기를 갔어요. 뭐 죽을라 하죠. 뭐 완전히. 갔지만 어마어마한 좋은 자연 환경과 이런 것을 차를 연구한다는 학자들도 몰라요. 이런 게 있다는 게 자기들 나라에.
그래서 여기를 내가 데리고 가서 이제 다 보여주고, 그 당시 이렇게 이른 봄에 가가지고 찻잎이 잘 피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야바오, 차가 피기 전에 몽글몽글하게 핀 야바오, 그걸 따서 저는 이제 한 병을 기념으로 여기 보관을 해놨죠. 지금은 한 톨도 딸 수가 없어요. 자, 뒤에 보시면 어마어마한 폭포가 있죠. 이 폭포 밑에 이 차나무들이 이렇게 막 서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찻잎은 전부 다 소엽종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2000년을 거쳐오면서 이 소엽종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 웬만하면 다 변하거든요. 오래되면 차나무들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모수종이라고 차의 엄마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옛날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무가 보존이 잘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폭포가 이렇게 엄청나게 내려꽂고, 그 밑에 차나무들이 이렇게 빡빡 지금 보이는 게 다 차나무하고 소나무가 들어차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폭포 이를 옆으로 해서 이제 이 일을 지나서 가면은 우리가 이제 채취할 수 있는 대엽종 대설산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자 보시면 차나무 멋있죠? 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차나무는. 그래서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어서 제가 최대한 이 폭포하고 이걸 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찍은 건데, 아마 이 사진은 유일무이하게 저희 올가라 스토리 박물관에만 가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예.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차나무들은 채취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채취를 한다 해도 보이차로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완전 소엽종이니까. 또 막 연구심이 강한 사람은 그래도 만들어서 한 먹어보면 좋겠다는데 별로 맛이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차나무가 크고 좋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까 곤유산에 차나무 봤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 그것도 현지인들은 절대 따질 않아요. 왜? 따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들겠죠. 그냥 만들어 봐야 맛이 없어요. 그래서 차종마다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고차수라고 해서 열광을 해서는 안 된다. 단적인 예입니다. 자, 예, 이제 폭포 중간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게 제가. 중간까지 올라왔는데, 여기는 이제 마을 주민들이 찻잎을 따기 위해서 다니는 이렇게 오솔길이 있어요. 요 폭포 밑으로. 이 폭포 밑으로 지나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폭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폭포 속으로 밑으로 들어가면은 길이 있어요. 신기하죠? 예.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이 이제 그 정상에 있는 대설산 고차수림. 자, 이런 나무들은 언제 심어졌냐?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에도 마을이 있었다는 거죠. 몇몇 가구지만 그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하전민들이 이 자밭을 읽어서 살다가 이제 지금의 현재 있는 마을로 내려온 거죠. 밑으로. 살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자, 이렇게 울창한 고차수들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이런 차로 만든 2010년도 대설사를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에 대한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되지, 아무나 뭐 말로 떠든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옳은 건 아니다. 정말 올바른 차의 어떤 진실은 멀고도 험하다. 그런 사실을 저는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이차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혜와 해안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올바른 차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예, 오늘 이것으로 이제 2010년 어, 자, 닝창 지역 대설산 지역 차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제가 간혹 가끔씩 이제 차가 가성비가 괜찮은 차가 저희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걸 뭐 사람마다 또 다 취향이 다르니 제가 나름대로 무작위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이제 조만간 제가 또 중국을 나가서 올 이제 봄차 준비도 해야 되고, 또 3월 중순 이후에는 중국 항저우에서 차회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초청을 받아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오랫동안 이렇게 잘 또 교류를 해오던 데고 이런데도 올해는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제는 나도 한 20년 다녔는데 다니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아는데 또 어떡해요? 사실 인간관계라는 게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그 요번에 차 행사가 있는데 뜻있는 분들이 같이 가서 봤으면 좋긴 한데,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비자 문제 이런 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 이런 것들이 의논이 돼서 서로가 시간을 맞춰야만 같이 갈 수 있고, 이런 문제라서 조금 저 입장에서는 성가셔요. 그래서 일단 요번에는 제가 혼자 가서, 또 이제 중국의 차인들 그 차회에 참석을 해서 같이 이제 의견도 나눠보고 같이 즐기고, 그렇게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올가나 스토리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받으시려면은, 올가나 스토리 밴드가 있어요. 이미 뭐 가입하신 분도 있지만,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올가나 스토리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은, 제품 판매라든지, 뭐, 다른 기타 특별한 차를, 특별한 날에 이렇게 판매하는 거,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올가나 스토리 밴드에 가입을 해 주시면은, 많은 정보를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독을 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이 손가락에 이 문제가 없으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나가 주세요. 세상이라는 것은 일방적은 없어요. give and take. give and take인데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목 아프게 얘기를 했으면은 좋아요라도 한번 눌러 주시고 나가는 게 서로 예의가 아닌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이건 하나의 에티켓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뭐 갈 때 서로 인사하고 끝나지만 이제는 이런 온라인으로 서로 대면을 하게 되고 이제 이게 일상화됐기 때문에 나도 이제 이런 방송을 하는 나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고 뭐 거기에 감명을 받든 안 받든 그거는 관계없이 그래도 예의상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나가 주시면은 그게 예의다. 뭐 그래도 안 누르실 분은 안 누르겠지만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차 생활이라는 것은 예에서 예로 끝납니다. 음. 차 생활과 커피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예, 차 문화와 커피 문화는 어, 다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 드리고,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